until we saw that. 놀랍게도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모아온 상상 속 이야기들은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던 사건의 지평선도 분명히 있었고, 중력 때문에 빛이 휘는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 어느 방향에서나 동그랗게 보일 거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도 정확하게 블랙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인슈타인도 스티븐 호킹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13세 소년 원주는 꿈에서 그 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던 MIT 석좌 교수가 진실을 알고 난 뒤 충격에 빠졌는데요.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우리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연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 블랙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 더욱 건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스턴버그입니다. MIT 이론물리학과 석좌 교수이자 현대 블랙홀 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30번의 학회 기조연설, 5권의 교과서, 그리고 노벨상 후보 3번. 제 인생은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방정식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그래왔듯이. 그러다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 블랙홀 특이점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발신인 원준리, 13세, 대한민국 강원도. 무슨 장난일까요? 처음엔 스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열어봤고 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단 하나의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식을 들여다볼수록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무나 우아했고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왜 제가, 왜 호킹이, 왜 아인슈타인이 이걸 생각해내지 못했을까요? 이건.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준 군, 이 방정식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꿈에서 봤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적었을 뿐이에요. 꿈. 이게 무슨 농담일까요? 하지만 그 방정식은 거짓말처럼 완벽했습니다. 저는 곧장 화상통화를 요청했고 스크린 너머로 수줍게 웃는 아시아 소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턴버그 교수님. 제 이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 하지만 한 번도 완전히 붙잡지 못했던 그것을. 원준, 내 방정식이 맞다면 이건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군요. 그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블랙홀 안에서 보았던 것, 그리고 그 너머의 화이트홀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어요. 화이트홀, 순전히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인데.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블랙홀 안을 보았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이요. 꿈에서 저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쪽 끝에 화이트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마다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꼬마가 저를 농락하고 있는 걸까요? 들어보세요, 원준. 과학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방정식이 흥미롭긴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자르고 태블릿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해결하려 했던 바로 그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꿈에서 본 거예요. 이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양자구조인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블랙홀은 우리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창의성은 바로 우리 안의 화이트홀에서 나오는 거죠.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식들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답이 지구 반대편 13살 소년의 꿈에서 나왔다니. 이건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원준,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세요. 제가 직접 만나봐야겠군요. 그렇게 제 인생 최대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 단순한 천재 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제가 이런 모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마이클 스턴버그가 13살 소년의 이메일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오다니요. 동료들이 알면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공항 도착장에서 한 소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수수한 차림의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원준이구나. 만나서 반갑다. 생각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화상통화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마치 우주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세요. 원준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 아들 때문에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원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꿈에서 블랙홀을 보는 거니? 네. 10살 때부터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매일 밤 우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꾸는데 깨어나도 그게 계속 생생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의사한테 가봤니? 원준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2번이나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고만 했어요.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고요.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천재가 자랐다니요. 그들의 집은 소박했고 원준의 방은 더욱 그랬습니다. 책장에는 물리학 서적들이 가득했지만 모두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제 연구 노트예요. 원준이 낡은 공책을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수백 페이지에 걸쳐 방정식과 다이어그램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석사과정 학생의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들도 상상하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원준, 실례지만 어떻게 이런 고급 수학을?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도서관 책으로요. 근데 대부분은 꿈에서 봤어요. 저는 밤새 그 노트를 검토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소년의 이론은 단순한 블랙홀 내부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준이 학교에 가기 전 저를 꼭 한 곳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발견한 것을 이해하시려면 직접 보셔야 해요. 그가 데려간 곳은 마을 뒷산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기다려보세요.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자 원준이 손전등을 껐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세요. 제가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천장과 벽에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별들처럼요. 이건 형광 물질이에요. 제가 발견했어요. 이 동굴에만 있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빛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순간 그 패턴이 블랙홀의 구조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준, 이건... 네,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랙홀은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박테리아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 정확히 제 방정식과 일치해요. 그리고 제 뇌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내 뇌에서? 네. 며칠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뇌 스캔을 했어요. 제 꿈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의사들이 놀란 것이 제가 꿈을 꿀 때 제 뇌의 뉴런 연결 패턴이 블랙홀 구조와 일치한다. 원준이 끄덕였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블랙홀처럼 정보를 흡수한다면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게 화이트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화이트홀이요. 저는 동굴벽에 비친 빛의 패턴을 응시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주장을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이 소년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물리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식과 우주를 연결하는 다리를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원준, 혹시 이 동굴에 있는 박테리아를 채취해서 분석해 본 적 있니? 네, 있어요. 하지만 제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발견한 것들의 데이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MIT 실험실에서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제 방정식과 비교해 보세요. 일치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13살 소년이 인류가 수세기 동안 찾아온 의식의 비밀을 풀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이건 모두 우연의 일치에 불과할까요?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블랙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견이 가져올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동굴을 나오면서 저는 원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줬니? 아니요. 교수님이 처음이에요. 사실 아무도 저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세상은 종종 비범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원준, 내일 너희 집에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구나. 내가 발견한 것들을 전부 기록하고 싶어. 그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든지 물어봐. 제 이론이 맞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주와도요? 그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준의 이론이 맞다면 우리는 모두 우주적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무한한 정보가 블랙홀을 통해 들어오고 화이트홀을 통해 나가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럴지도 모르지, 원준.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함께 증명해야 할 거야. 제가 알 수 없었던 것은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준의 발견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이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원준의 집에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과 녹음기를 준비하고 원준이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이론은 기존 물리학의 틀 안에서는 완전히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지? 과학은 과학이야. 틀이란 건 없어. 원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양 과학은 분석적이잖아요. 모든 것을 쪼개고 분해해서 이해하려고 하죠. 하지만 동양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건 철학이고 우리는 지금 물리학을 이야기하고 있어. 저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이 소년의 방정식은 놀라웠지만 이제 그가 신비주의적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 둘의 연결점이에요. 블랙홀이 우주의 무한한 정보를 흡수하는 장소라면 우리 뇌는 어떨까요? 우리도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흡수하고 처리하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 비유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준은 노트를 펼쳐 자신의 원준 방정식이라 부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미분방 정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방정식을 보세요. 이건 블랙홀의 특이점 가까이에서 양자 중력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제 뇌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경 네트워크 방정식이에요. 형태가 거의 동일하지 않나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랬습니다. 두 방정식은 구조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교수님. 어제 보신 동굴의 박테리아 군집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원준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원준에게 건넸습니다. 너한테 온 전화야. 서울대학병원에서. 원준은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교수님, 제 뇌스캔 추가 결과가 나왔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셨대요. 제가 꿈을 꿀 때 제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그 패턴이 블랙홀 구조와 일치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한대요. 연력학 제2법칙 위반. 그건 불가능합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이트홀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준, 우리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겠다. 그 의사를 직접 만나야겠어.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원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의식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니? 간단히 말하면 우리 뇌는 외부에서 정보를 흡수하는 블랙홀 같은 기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화이트홀 같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부분 사이에 웜홀처럼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건 너무 비과학적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식이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동양 철학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양의 개념이요. 음양? 그 태극기에 있는 심볼 말이니? 네. 음은 받아들이는 에너지고 양은 내보내는 에너지죠. 블랙홀과 화이트홀처럼요. 동양 철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준, 넌 지금 동양 철학이 현대 물리학을 수천 년 앞서 있었다고 말하는 거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이 대화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서양 과학의 전통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저는 과학과 신비주의를 엄격히 분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준의 방정식은 분명 과학적으로 타당했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신경과학 연구팀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원준의 뇌스캔 결과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연구팀장인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준 군이 깊은 꿈 상태에 들어갈 때 그의 뇌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마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을 거스른다고요? 네, 마치 미래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 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신경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죠. 원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홀과 화이트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블랙홀은 과거에서 정보를 빨아들이고 화이트홀은 미래로 정보를 내보내요. 그리고 제 뇌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추구해온 과학적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어디까지 공유하셨나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혁명적이라.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원준의 방정식과 뇌스캔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13살 소녀는 정말로 인류가 이해하지 못했던 의식과 우주의 연결점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의식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왜 원준만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또 다른 의문은 이 발견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였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우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종교, 철학, 과학의 경계를 모두 허물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생각. 이런 발견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패러다임을 지키려는 사람들, 또는 이 지식을 독점하려는 사람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번호였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MIT 총장이었습니다. 네, 총장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지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매우 민감한 연구에 관여하고 있다고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한 유망한 학생의 이론을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소년의 이론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총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이클, 조심하세요. 당신이 다루고 있는 건 매우 위험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미국 국방부가 이 일을 알게 된 걸까요? 누가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원준의 발견이 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원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이 집에 사는 이원준이라는 학생과 그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의 가족. 새벽에 검은 차 여러 대가 와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해 보이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국방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저는 즉시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님, 원준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스턴버그 교수님.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원준 군의 모든 의료 기록과 스캔 자료를 가져갔어요. 국가안보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원준의 발견이 왜 국가안보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원준 군의 능력은 단순한 이론적 발견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원준 군이 꿈에서 보는 것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요. 미래 예측이라고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SF 영화 같은 소리군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험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원준 군이 깊은 꿈 상태에서 말한 내용 중 일부가 이후에 실제로 발생했어요.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엔 정확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 원준의 블랙홀 마이너스와 이트홀 이론이 맞다면, 그리고 그가 실제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국가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원준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비밀 연구시설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은 특이 현상 연구를 위한 장소라고 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준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한 소년의 안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강원도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원준의 이론을 생각했습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인간 의식과 우주의 연결, 그리고 동양 철학의 음양 개념과의 유사성.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원준이 말했던 그 동굴, 그곳에서 발견된 특이한 박테리아들. 만약 그것들이 원준의 능력과 연관이 있다면 택시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혹시 원준이 보여줬던 그 동굴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동굴 말씀이세요? 저는 지도 앱을 열어 대략적인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 동굴이요? 거기는 옛날부터 꿈의 동굴이라고 불렸어요.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서 자면 예지몽을 꾼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예지몽.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군요. 언제부터요? 아주 오래전부터죠. 제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자주 와서 조사하더라고요. 동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니 군인들과 과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동굴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숲속으로 은밀히 이동하여 동굴의 다른 입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원준이 전에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 동굴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통로도 있고요. 2시간의 탐색 끝에
저는 덤불에 가려진 작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겨우 몸을 밀어 넣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자 동굴 벽에 반짝이는 미생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벽에는 고대 문자로 보이는 표식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넓은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원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한가운데 특이한 장치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여러 과학자들이 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원준.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고 경비원들이 즉시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원준이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끌려가기 전에 간신히 외쳤습니다. 원준, 괜찮니? 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권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이곳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죠? 당신들은 누구고 왜 한 어린 소년을 이렇게 다루는 겁니까? 그 남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국가과학연구소의 박정호 소장입니다. 원준 군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라고요? 강제로 데려와서요? 교수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원준 군의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국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죠. 원준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아요. 저는 자발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 이론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박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원준 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그는 여러 국가와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준의 이론을 처음 인정한 과학자입니다. 박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교수님을 여기로 오게 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준 군의 이메일을 교수님께 보낸 것도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준 군의 능력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계적인 권위자의 검증이 필요했죠. 교수님이 한국까지 직접 오셨다는 사실은 원준 군의 이론이 정말로 혁명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조종당했다는 말입니까? 교수님, 원준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동굴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곳의 박테리아들은 양자 얽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뇌와 상호작용하면 박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원준 군의 능력이 이 동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이 동굴에서 놀았고 결과적으로 이 미생물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원준의 능력은 이 미생물들 때문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준 군의 특별한 뇌 구조입니다. 그의 뇌는 이러한 양자 효과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박테리아에 노출된다고 해서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원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호기심 많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원준, 정말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어요. 이곳의 과학자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전문 지식은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혁명적인 발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에는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미국 국방부가 이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준 군의 능력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세계 안보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많은 나라들이 이 기술을 원할 것입니다. 그럼 이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군요. 모든 혁명적 기술이 그렇듯이 이 발견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먼저 이 현상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것이 인류에게 어떻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원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니, 원준?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연결은 단순히 우리 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인간 사이에도 존재해요. 우리는 모두 이 우주적 네트워크의 일부예요. 그리고 제가 꿈에서 본 미래는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어떤 일들? 원준의 눈빛이 심각해졌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전쟁과 증오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원준의 이론이 단순한 물리학을 넘어 인류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과 관계에 대한 혁명적인 통찰을 제공한다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정부와 조직들이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류의 집단 의식이 변화한다면 기존의 권력 구조와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원준, 내 예지몽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모습도 보았니?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일도 보았어요. 무슨 일? 전 세계가 우리의 발견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단순한 물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소년 원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견은 이제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가과학연구소의 특별 초청 연구원 자격으로 원준과 함께 이 놀라운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고 원준의 이론은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어요. 원준은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연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찰력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실험이니? 제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모두의 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직접 증명해보고 싶어요. 원준은 2개의 특수 헬멧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였지만 일반적인 뇌파 측정기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습니다. 이건 박사님들이 만들어주신 양자 뇌파 측정기예요. 동굴에서 발견된 박테리아 추출물을 이용해서 미세한 양자 상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려고? 교수님과 제가 각각 이 헬멧을 쓰고 특별한 명상 상태에 들어가 볼 거예요. 제 이론이 맞다면 우리의 뇌파는 동기화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텔레파시 같은 초능력은 과학이 아니라 SF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목격한 현상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우리는 동굴 깊숙한 곳,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주변 벽에는 형광 박테리아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눈을 감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죠. 하지만 약 5분 후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의식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원준의 생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단어나 이미지가 아니라 감정과 개념의 흐름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 호기심, 희망 모두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생각하는 수학적 개념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방정식들이 마치 제가 직접 도출해낸 것처럼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헬멧을 벗었을 때
원준과 저는 서로를 경외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느끼셨나요? 그래.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생 합리적 사고를 추구해왔던 제게 이 경험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의 뇌파가 완전히 동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상태 측정값에서 천문학적 확률로만 일어날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원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네트워크로요. 저는 그저 그 연결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연구소 숙소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준의 발견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인류 문명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철학, 윤리, 과학. 모든 분야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녘에 문득 깨어났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원준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의식의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원준에게 이 생각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준이 대답했습니다. 동굴의 박테리아가 유일한 활성화 요인은 아닐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거든요. 아버지가 절에서 배운 고대 명상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명상이라고. 그럼 이건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란 말이니? 원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과학과 영성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양 과학은 모든 것을 분석하고 분해하죠. 반면 동양의 지혜는 통합과 연결을 중시합니다. 두 접근법 모두 소중해요. 그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서양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측정 가능한 물리적 현상만을 진실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원준의 발견은 물질과 의식, 과학과 영성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원준, 그 명상법을 나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교수님.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해 드릴게요. 이 길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일단 의식의 문이 열리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영원히 변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명상 세션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점점 더 생생해졌고 때로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도 미약하게나마 원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제 것처럼 느껴졌고 가끔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강한 직감이 생겼습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정말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서로 연결될 수 있었고 이는 양자역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원준의 방정식이 증명되었습니다. 박 소장이 연구팀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인간 의식의 블랙홀 마이너스와 이트홀 이론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흥분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을 아우르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 과학자가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발견을 세계와 공유할 계획은 있습니까? 언제 논문을 발표하나요? 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연구는 극비로 유지됩니다.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런 발견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지식입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의 독점물이 될 수 없어요. 박 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이 지식이 가져올 혼란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 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기존 권력 구조에 도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은 알려져야 합니다. 원준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꿈에서 봤어요.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꿈을 꾸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이미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꿈에 대한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연구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원준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실험이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의식의 양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실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건 불가능해. 원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 이론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양자 얽힘 상태처럼요. 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전체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박 소장이 창백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원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인류의식의 진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소년이 발견한 이론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원준, 너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거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을 때부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꿈에서 보았어요. 미국의 위대한 과학자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요. 왜 하필 나였지? 교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과학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과 저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연결고리? 원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셨죠?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한국 혈통은 거의 알려진 바 없었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입양되어 그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알았니? 꿈에서 봤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이 마을 출신이었다는 것도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것은 저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뭐라고? 네. 사실 교수님은 이 동굴과 연결된 혈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 능력에 잠재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원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계가 이 변화를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우리는 함께 이 발견의 과학적 기반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정체성, 제 과학적 세계관, 제 삶의 목적,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준비됐다, 원준. 함께 가자. 그날 밤 우리는 세계를 향해 첫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 의식의 비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인류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준과 저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장에는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모여들었고 온라인 생중계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보를 흡수하는 블랙홀과 창의성을 방출하는 화이트홀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모든 인간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원준이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은 과학소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명확한 수학적 공식과 실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의식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으며 이는 양자역학의 원리로 설명 가능합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텔레파시나 초능력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건가요? 종교적 경험이나 영적 체험과 관련이 있나요?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나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원주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13살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지혜는 수천 년을 살아온 영혼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계는 격변에 휩싸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정부들은 위기 대응팀을 꾸렸으며 과학계는 양분되었습니다. 일부는 우리의 발견을 세기의 사기라고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인류의식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반응은 세계 각국의 일반 시민들로부터 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블랙홀 체험과 화이트홀 명상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향상된 직관과 공감 능력을 보고했습니다. 유엔은 긴급 총회를 소집했고 원준과 저는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원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발견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희망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전쟁, 불평등, 환경 파괴.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프리카 대표가 일어나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금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대표들도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감정적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평소에는 적대적이었던 국가들의 대표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원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집단의식의 각성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몇 주 동안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 분쟁들이 갑자기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고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약이 이례적인 속도로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혼란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새로운 공감 능력을 두려워했고 심지어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권력 집단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급진적인 집단들은 이 현상을 초자연적 재앙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원준과 함께 세계를 돌며 이 현상의 과학적 기반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의식의 새 시대라는 책을 출판했고 온라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블랙홀 마이너스와 이트홀 의식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가이드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원준의 조국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발견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고 원준은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철학적 전통과 현대 과학의 결합으로 이 혁명적 발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한국 뿌리를 추적하던 중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친척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원준의 할아버지와 제 외할아버지는 절친한 친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명이었네요, 교수님, 원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어요. 원준의 발견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계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인류의식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류의 상호 연결성을 인정하고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서명식에서 원준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인간 의식의 잠재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명식 후
원준과 저는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요. 벽에 빛나는 박테리아들이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원준이 물었습니다. 인류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서양 과학자로서의 교만함, 미국 중심적 세계관, 물질주의적 현실 인식,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원준,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야. 너와 같은 젊은이들,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모두 품은 세대가 앞으로의 길을 이끌어갈 거야. 원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고요. 동양과 서양, 과학과 영성, 물질과 의식,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큰 진리로 수렴한다는 거죠. 내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시구나. 네, 그리고 교수님도 이제 한국인의 지혜를 품게 되셨어요.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셨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인 저와 고대의 지혜와 현대과학을 연결한 한국 소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굴에서 나오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는 블랙홀들이 우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어딘가에는 화이트홀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경이로운 춤의 일부입니다. 원준, 내가 없었다면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거야.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한국 소년의 혁명적 발견으로 시작된 인류의식의 진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 여정에 동양과 서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원준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원준 방정식은 이제 전 세계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아인슈타인, 뉴턴과 함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동굴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과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식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했고 전통적인 학문 간 경계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와 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의식연구국제센터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원준이 처음 이메일을 보냈던 날로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난 날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비서의 안내를 받고 회의실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마침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원준 군과 교수님께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 각국 정부는 범우주 의식 구상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인류의 집단 의식을 활용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 기후 위기, 질병, 우주 탐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죠. 그때 문이 열리고 원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18세 젊은이가 된 그는 여전히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원준, 내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원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절할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거절하는 거지?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 원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의식의 힘은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해요. 정부나 조직이 그것을 관리하려 들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고 그걸 해결할 방법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원준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강제나 통제가 아니라 자각과 공감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원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난 5년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에서 아래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자라난 혁명이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반대하려다가 문득 무언가를 느낀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금 무언가를 느꼈어. 마치 수백만 명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어. 원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집단의식입니다. 대통령님의 내면에도 그것이 자라고 있어요. 그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으세요. 대통령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희의 조언을 따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겠니? 위기의 순간이 오면 너희가 도울 것을. 물론입니다. 원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떠난 후 원준과 저는 센터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같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원준, 가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낸 그 이메일로 시작된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 맞는 걸까? 원준이 웃었습니다. 어쩌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모호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스승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모든 경험이 진실이다라고요. 너의 스승? 누구셨지? 할아버지요. 그리고 그분은 교수님의 외할아버지와 함께 이 동굴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외할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원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한국 전쟁 중에 두 분은 이 동굴에 숨어 계셨어요. 그들은 동굴의 비밀을 발견했지만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죠.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언젠가 이 지식을 세상에 전할 것이라고. 그럼 우리의 만남은? 네, 교수님.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난 것이죠. 두 문화, 두 세계관, 두 시대를 연결하기 위해서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한국인 혈통, 원준의 특별한 능력, 우리의 만남. 모든 것이 한편의 우주적 교향곡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원준, 가끔 궁금해. 정말로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우리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그건 그저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에 불과한 걸까? 원준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별들처럼 우주의 모든 입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으로요. 우리 의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는 표현은 사실 은유이자 진실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음과 양 혹은 대립의 조화라고 불렀고 서양 과학은 이제 그것을 양자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된 것뿐이죠. 그의 말에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서양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정확한 분류와 정의를 추구해왔지만 원준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때로는 표면적 구분을 넘어서 더 깊은 통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준,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좀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우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대학은? MIT에서 내게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잖아. 원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다른 경로를 택할 것 같아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공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이 많으니까요. 그의 결정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성공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발걸음을 따르는 그의 용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뿌리로 돌아가려고 해. 한국에 머물며
내 어머니의 문화와 유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그리고 동서양의 지혜를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싶어. 멋진 선택이십니다, 교수님. 우리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나란히 서서 미래를 향한 각자의 새로운 도전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목적의식이 분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원준, 넌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물론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인류 전체의 일원이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발견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내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 동양의 통합적 사고방식이 없었다면 이런 혁명적 이론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야. 원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통합해왔어요. 그 균형의 정신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발견은 한국의 정신을 세계에 선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혁명적 발견이 전 인류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균형과 조화의 철학이 세계를 구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준, 넌 세계를 바꿨어. 그것도 18살의 나이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모두 함께했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대화에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서로에게, 그리고 우주에 연결한다. 이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진리일지 모르네. 원준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저는 한국의 밤하늘 아래 서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미국의 교만한 물리학자였던 저는 이제 한국의 지혜와 과학의 조화를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소년의 대담한 이메일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원준,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내게 새로운 눈을 열어줘서. 내가 평생 찾던 답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를 믿어주시고 제 편에 서주셔서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 소년과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우리의 각자 다른 배경과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어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입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에서 인간의 의식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 한국 소년 원준의 우주적 발견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가 한국 소년의 발견에 무릎을 꿇고 인류의 의식이 새롭게 각성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한국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의식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